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기억하시나요? 주인공들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던 장면. 먼 미래인 2199년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온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메타버스 시대 IT 전문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아니고 메타버스 이렇게 읽어야 되죠? 네, 타는 버스는 아니고요. 이게 좀 두 개 합성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저 단어는 메타,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메타 초월이라는 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세계 또는 뭐 우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 자체를 보면 세계를 초월한 초월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가상 세계?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가상이라기보다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하여 있는 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건 게임의 상황이나 혹은 VR, AR 같은 증강현실의 상황들, 그리고 혹시 영화 중에 예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AR 기기를 끼고 그 다음에 현실과 다른 세계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들이 오아시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의 세계다, 메타버스 세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게임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거기서 내가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게임하면은 게임 안에서 뭔가 총을 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안무 버전을 최초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영상을 그런 데 공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게임 안에 영상을 공개한 것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관련돼서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바타들이 같이 춤을 추는 겁니다. 아바타 대리인.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내 캐릭터가 원래 저 캐릭터가 평상시에는 게임에서 총 쏘는 게임 캐릭터인데 네. 저는 영화 같은 공간에 모여서 마치 우리가 자동차 극장에서 컨텐츠를 보듯이 컨텐츠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캐릭터가 아이템을 사게 되면 나는 춤을 잘 못 출지라도 내 캐릭터는 방탄소년단하고 똑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포트나이트 게임은 뭐 동시 접속자가 네. 때로는 1000만 명도 넘어가고 하던데 그럼 네. 광고 효과도 대단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입자는 3억 5천만 수준이고요.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그 미국 유명 래퍼가 코로나로 공연을 못 하게 되니까 이 네. 온라인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그 콘서트 장면이고요. 저 콘서트에 실제로 큰 캐릭터인 트래비스 스캇이 저런 식으로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캐릭터 훨씬 크게 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 공연의 동시 접촉자가 123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네. 동시에 공연을 보는 거니까 저게 광고를 붙인다면 엄청나겠죠? 실제로 저 때 관련 캐릭터의 아이템을 판 것을 가지고 지출 대비 약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요. 저 때 나왔던 저 패션 아이템들, 그러니까 실제 입고 있던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도 매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걸그룹 블랙핑크도 이런 네. 메타버스에서 팬사인회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Z에 있는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네. 한 것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가상 팬사인회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럼 같이 네. 찍은 다음에 사인을 랜덤으로 받는 방식인데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 캐릭터가 저 안에서 실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핑크의 캐릭터와 같이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네.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캐릭터들이 사진을 찍은 것들을 인증샷으로 남기게 되면 아니면 관련되게 되면 사인을 이제 랜덤으로 주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 팬 5천만 명 이상이 저 네. 가상 팬 사인회 5천만 명이요?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수준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증샷들도 2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이 10대들 전 세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상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말고 내가 저 가상 공간, 이 메타버스 공간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컨텐츠 중에 하나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네. 게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을 쌓듯이 하는 것인데요. 그 레고 블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기도 하고 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실제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를 그 안에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린이날 때 청와대
청와대에서 실제로 이 안에다가 청와대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 이 청와대 현장에 가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 속 영상에서 네. 바이든 당선인이 실제로 저 안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저렇게 만나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캠페인의 옷과 그 다음에 티셔츠를 주는데 그 티셔츠 안에 선고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이머들을 하나의 유권자 층으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뭐 로블록스라든지 동물의 숲이라든지 마인크래프트 등에서 나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 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기존의 이 SNS 서비스를 이 메타버스가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대체를 하더라도 아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밑에 이른바 요즘에 Z세대라고 불리우는 10대들은 이미 이런 서비스들을 SNS 대용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역시 아마도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따라가야겠네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기술을 배우시면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서까지 친구를 맺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세대들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연예 기획사들 최근에 메타버스 시장에 굉장히 거액의 투자금을 넣었다고 들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제페토에 빅히트나 YG가 12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M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메타버스 컨셉을 활용한 걸그룹을 이제 데뷔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걸그룹과 아바타가 혼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는 저 그룹이 에스파인가요? 네,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의 실제 사람에 네. 한 명의 아바타가 같이 있는 저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조예요? 8인조예요? 저게 4인조, 8인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4+4인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4명의 어떤 자아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4명의 가상 캐릭터가 있고요. 그들이 같이 영상을 찍기도 하고 어떤 같이 SNS 라이브를 진행도 하면서 네. 또 다른 형태의 친구로서도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몰입도가 높은 이 3D 환경을 잘 제공을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시장조사, 뭐 스트리틱스 애널리틱스나 해외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2025년이 되면 현재 한 6배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14조 네. 규모까지 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네. 합쳐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돈들이 상당할 것이다라고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뭐 VR, AR 어떤 기기를 구입을 하려면 이 비용이 상당할 텐데 그러면 메타버스 이용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용자 입장에서. 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런 기기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게임 플랫폼은 뭐 당연히 무료나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VR이나 AR처럼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 역시도 갈수록 좀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전히 그래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 정도의 기기들이 많긴 한데요. 하지만 그런 기기를 활용할 때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드는 비용보다는 저렴한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 탑승하려는 기업들 네. 어디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픽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뭐 에픽 게임즈, 언리얼 엔진 만들고 네. 있는 유니티 뭐 이런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업체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처럼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하는 패션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 안에다가 실제 명품을 똑같이 구현을 하고 그 명품을 본 친구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 이런 움직임들까지 거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기술, 컨텐츠, 마케팅, 광고처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나 규제가 허술한 가상 세계에서는 좀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연 현실과 가상에서의 몰입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하나는 이제 2차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뭐 성적인 이슈들도 좀 네.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상상 말이죠.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고 운동하는 모든 활동이 게임 속의 플레이의 일부인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가상현실 안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상상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과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기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MS,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티타임즈 채널에서 많이 설명한 뭐 자율주행,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이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바로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언급했는데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젠슨 황이 이 말을 한 행사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행사인데요.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 기술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엔비디아 말고도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이런 메타버스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변화를 뜻하는 접두사 메타에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말입니다. 직역하면 초월 세계가 되는데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가상세계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상세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메타버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메타버스는 그냥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편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1992년에 나온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피자 배달부인 주인공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와 현실을 넘나들며 현실 세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을 차용한 영화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아바타,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 주인공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면서 활약을 하는 내용이죠. 소설이든 영화든 당시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상상에 그쳤었는데요. 이제 이 메타버스가 미래를 말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슨 기술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특정 개념 혹은 서비스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최근에 메타버스의 사례로 꼽히는 서비스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픽 게임즈사의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자신의 캐릭터, 즉 아바타를 조종해서 요새를 구축하고 상대방과 싸우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인데요. 최근에 이 게임 속에서 아바타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하면서 파티 로얄이라는 모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서로 마주치면 싸워야 하는 게임인데 이 파티 로얄 모드를 선택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변으로 이동해서 음료수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같이 파티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최근에 이 파티 로얄 기능을 이용한 가수들의 가상현실 콘서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메타버스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져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BTS는 파티 로얄 모드의 그 해변에 있는 가장 큰 무대에 인기곡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도 지난 4월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바타로 공연을 했는데요. 한 회에 10분, 총 5회 공연에 2,770만의 관객이 관람을 했고 한 회에만 최고 1,230만 명이 몰리면서 오프라인 공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이날 벌어들인 수입만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가수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 공연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바로 가상세계만의 특별한 무대 연출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노래에 맞춰서 배경이 우주로 변하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잠수하기도 합니다. 혜성이 쏟아지는 무대 속에서 거대한 트래비스 스캇의 아바타가 걸어 나오기도 하고요. 관객들도 함께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무대와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참 신기한 모습이죠. 닌텐도의 인기 게임인 동물의 숲 역시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동물의 숲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마을을 꾸미는 게임인데요. 마을마다 부여되는 코드를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마을로 놀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얼마 전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이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동물의 숲 안에 자신의 캠프를 꾸렸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판 레고인 마인크래프트 역시 메타버스의 좋은 예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어려워지자 UC 버클리 학생들은 힘을 모아서 게임 안에다가 캠퍼스를 그대로 건설하고 여기서 가상 졸업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총장과 초대 연사 그리고 학생 대표까지 모두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참여해서 연설을 했고요. 졸업식을 마치고 모자를 던지는 전통까지 현실의 행사를 완벽하게 가상세계에서 재현했다고 합니다. 최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로블록스는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내 아바타로 게임에 접속을 한 뒤에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있으면 로블록스 내에서 그 안에 구현된 게임으로 이동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 속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다가 게임 안에 구현되어 있는 또 다른 게임을 즐기는 식이죠. 물론 게임 개발자들도 로블록스에 접속한 뒤에 아바타를 조종해서 게임을 개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게임, 즉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상인 것이죠.
지금까지 최근 메타버스로 각광받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모두 게임입니다. 그 이유는 가상현실에 여러 캐릭터들이 동시에 상주하면서 사회를 구축한다라는 메타버스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에 게임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경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캐릭터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거래하는 등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게임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자, 리니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한 번에 접속해 사냥도 하고 친구도 만드는 이런 게임들을 메타버스의 원조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임들과 지금의 메타버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리니지 같은 게임들을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고 메타버스의 원조격이라고 구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익 창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나이트나 동물의 숲 사례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나 대통령 선거 유세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죠. UC 버클리의 경우에도 졸업식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이런 수업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상세계의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현실세계에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졸업을 할 수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상과 현실이 단절되어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수익 창출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그 안에서의 활동이 현실세계의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상세계 안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에서 입장권과 굿즈를 팔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 대표적인 예일 테고요.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는 로블록스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로블록스 세상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모두 돈을 버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20%가량이 전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게임 속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 셈이죠. 참고로 로블록스 세계 안에는 5천만 개의 게임이 있고 이 중에서는 100만 번 이상 플레이된 인기 게임들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에는 게임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내놓으면서 이 기기를 통해 작동하는 가상 사무실인 인피니트 오피스를 공개했습니다. 침대에서든 식탁에서든 기계만 사용하면 사무실 책상과 가상 모니터가 눈앞에 구현되는 시스템인데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 가상 화면을 터치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사무실과 똑같은 환경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회의 시간이 되면 자신의 아바타를 회의실로 보내고 저는 집에서 기기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VR과 AR을 통합한 기기인 홀로렌즈 2를 내놨습니다. 이 기기를 착용하면 각종 디지털 정보를 우리 물리적 현실 위에 구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술장 위에 올라간 의사들이 착용할 경우에 눈앞에 환자 상태가 모두 표시되고 수술을 환자의 몸 위에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뒤 실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기술은 가상현실 세상을 만드는 기술은 아니지만 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하는 기술인 셈이죠. 이 외에도 메타버스는 영화, 도시 설계, 건축 설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실 세계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대형 시뮬레이션이나 상품 디자인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글, 아마존 등의 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게임을 넘어서 더 큰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과 현실의 물리적인 이질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중요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픽 처리를 위한 기술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옴니버스를 내놨고요. 게임 물리 엔진으로 유명한 유니티 역시 게임을 넘어 3D 시뮬레이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이 완성된 뒤에는 본격적인 플랫폼 경쟁으로 접어들 텐데요. 누가 더 매력적인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영역을 두고는 게임 기업과 SNS 기업들이 좀 격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이렇게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입니다. 메타버스 경제는 2025년까지 현재 6배가량인 2,800억 달러, 약 314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R, VR 기기 등 메타버스를 위한 하드웨어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전망인데요. PwC는 지금 330억 달러인 규모인 AR 시장은 2030년까지 1조 1000억 달러 시장으로, 현재 125억 달러 규모의 VR 시장은 2030년까지 4,505억 달러 시장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타버스가 Z세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세대인 Z세대, 그리고 그 이유를 잡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메타버스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되는 저만 해도 이 메타버스가 좀 어색한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났다고 하는 Z세대에게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가 봅니다. 특히 억 단위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포트나이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등은 고객의 70% 이상이 Z세대라고 하는데요. 다른 세상을 오가면서 친구를 만들고 재미를 찾고 심지어 돈까지 버는데 익숙한 세대의 등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대체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나온 뒤에 우리가 뭐 쇼핑하는 방식이라든지 친구를 만나는 방식, 심지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듯 메타버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콘서트도 열리고 게임으로 출근해서 게임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허황된 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메타버스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언택트하면서도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뭔가 우리가 이제 활동을 점점 더 디지털 세계에서 하게 되니까 그 우리의 미래의 활동 반경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음성 스피커든 간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사용 시간이 디지털 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 하루에 7시간, 8시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걸 다 합쳐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 즉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거고 그게 하나의 나의 삶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들을 풍부하게 앞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몰리게 할 테니 그 게임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툴, 도구?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유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근데 있는 그러면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기업을 얘기해 주시면 네, 뭐 하는 회사인지까지 그럼 팍팍 알 수 있을 와닿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우선 대표적인 기업을 이제 가장 저희가 익숙하게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예. 말씀을 드리고 마소. 싶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윈도우와 오피스 365 기업이라고 많이들 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윈도우 사업부 매출이 10%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 매출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제품 중에 이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AR, VR용 웨어러블 기기 홀로렌즈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 홀로렌즈 기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 홀로렌즈는 주로 기업 B2B에서 사용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공장인데요. 공장에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지만 엔지니어가 항상 상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상주하는 엔지니어가 어떤 해당 분야 전문가한테 이렇게 화상으로 이 홀로렌즈를 끼고 예. 전화를 하면요. 예. 이 화면이 제 시야 앞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점이 뭐냐면 홀로렌즈는 사람 한 명이 다양한 다차원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네. 엄청나게 큰 강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쳐야 되는 기계가 눈앞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 옆에는 설명해주는 전문가가 있고요. 또 왼쪽에는 이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또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화살표 같은 것도 저 외부에서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무에서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 건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19 때 굉장히 급부상한 솔루션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그렇죠. 팀스죠. 화상 통화, 화상 화상 회의.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줌이 이제 1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줌은 돈이 안 되는 개인 고객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팀스는 거의 다 B2B이기 때문에 기업들.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돈을 벌기에는 훨씬 유용한 플랫폼인데 요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뭐 게임이 아마 메타버스라는 테마에는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가수가 음반을 공개하는 것도 게임일 수도 있는 게임 거고요. 환경에서 네. 하는 거고. 그렇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대표적인 거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상장할 예정인 로블록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메타버스를 추구하고 있고요. 노블록스. 네, 이제 12월에 상장할 기업인데 12월에 네.
그리고 이외에도 마인크래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 전부 다 메타버스를 지원하고 마인크래프트. 있죠. 네. 노블록스는 따상 갑니까? 일단 아직 정확한 공모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어디서 상장하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상장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회사고요. 예. 아마 상반기에 이제 초등학생분들, 일명 초딩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임 플랫폼이 로블록스. 이거 관심 있네. 아니 그냥 그건 게임 산업, 게임 종목이거나 게임 회사인데 네. 그걸 굳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면 뭔가 구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 게임은 다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임이 메타버스화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의 수익 모델을 보면 게임을 구매하잖아요. 네. 게임을 구매하고 그 다음부터 수익화를 거의 못합니다. 그 안에 아이템을 사거나 뭐 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근데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플랫폼은 사용자를 모으고 사용 시간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광고일 수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원격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메타버스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가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광고나 결제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수익 모델이 아니라 좀 다른 수익 모델이 들어옵니다. 근데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 기업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매출의 3분의 2 정도가 게임 개발자의 수익화를 도와주는 사업체가 있어요. 그게 뭐 게임 광고주들이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할 거냐? 거기에 결제를 붙여주고 광고를 붙여주고 다양한 운영 방식을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가 앞으로 메타버스화가 돼서 게임의 수익 모델이 바뀐다. 이렇게 된다면 게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화도 도와주는 게 유니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 개발을 할 때 네. 어떻게 ETF는 없어요? ETF도 있죠. 그러니까 유니티도 어떻게 보면은 게임 산업 전반의 흐름에 투자하는 방향이고, ETF도 있습니다. 뭐 히어로 ETF라고 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글로벌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히어로 ETF가 있고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이라는 ETF를 가지고 있고, 뭐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임 산업에 투자할 때 각 개별 게임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데스크라는 종목이 오토데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캐드. 캐드가 이제 건설 하시는 분들 이게 설계도면 이렇게 설계도면 막 자동으로 그리는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죠. 옛날 용어인데 캐드는. 근데 지금도 사용을 하고 그래요? 있고, 네. 네. 이 캐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토데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캐드도 사실 일종의 독점 솔루션이죠. 어도비가 예. 포토샵 가지고 있듯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198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원래 이렇게 도면이라는 게 2D로 이제 그래픽으로 그리다가 최근에 이걸 3D로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3D 기술력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최근에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뭐 유니티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뭐 애니메이션, 게임, 뭐 산업재 등등의 이 3D 기술력을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메타버스 하면은 그래픽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뭘 만들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하면은 그래픽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 그래픽에서 엔비디아 빼놓으면 섭섭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그래픽이 어느 정도 우선시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Except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현실을 초월하는 디지털화된 지구. 하이텔과 야후, 프리첼과 싸이월드, 블로그, 저스틴 TV에서 아프리카, 유튜브까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단순히 게임으로만 생각했던 포트나이트에선 유명 가수 트래비스 스캇이 실제 콘서트를 열어 무려 1230만 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그 안에서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네이버에서 시작된 제페토는 증강현실에서 아바타를 구동하며 전 세계 1억 9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블랙핑크가 그 안에서 팬사인회를 가지자 무려 4,600만 명이 참여했다. MS가 인수한 마인크래프트에선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학생들이 스스로 게임 안에서 학교를 세우고 실제 총장과 초대연사, 졸업생 등이 참여해서 졸업식을 거행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가상현실 게임 정도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밀접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눈앞에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표시되고
모든 것과 모두와 연결된다.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거울 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자아로 활동하며 인종도 나이도 국적도 완전히 사라진 하나의 단일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제페토의 가입자 90%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팬데믹으로 의도치 않게 다가온 언택트 세상은 마치 예정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두의 일상이 되었다. 단절되어 있지만 연결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이 가상 공간으로 이동 중이다. 삶의 무대의 이동거리의 제약이 파격적으로 사라지며 무한대로 확장되고 진정한 국경 없는 세상을 경험한다. 가상 공간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메타버스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이 패권을 차지할지 치열한 경주가 시작되고 있다. 아마존과 머스크는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고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메타버스 실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쏟아 장기적으론 들고 다니는 가벼운 안경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스마트 글래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MS와 아마존도 애플처럼 인텔을 대신할 자체 CPU 개발에 나섰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궁극적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적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바로 미래의 메타버스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것. 지금 유튜브가 독점하고 있는 세상에서 무게중심이 가상현실로 옮겨가며 그 지배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또한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패권을 쥐어진 하나의 가상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소통되고 모든 제한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문제는 우리가 그 최첨단 혜택의 객체, 즉 소비자로 머물 것이냐이다. 과거 대량 생산과 권력의 소수 독점의 패러다임에서 절대 다수의 소비자로만 머물렀던 개인들이 이제는 다수의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큰 회사가 아니어도 누구든 자본과 재고 없는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명함을 내미는 시대도 아니다. 누구나 음악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생산자가 되는 것. 과거 소수가 독점했던 그 권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생산자로서의 지위의 핵심은 개인의 창조성이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나이도, 학벌도, 인종도, 국적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오직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뿐이다. 그건 내 진솔한 삶일 수도 있고 단순한 즐거움의 전달일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창조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미 변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한 소비자, 수혜자로만 머문다면 우리의 사고력과 창조력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며 인간 존재의 처지는 한낱 부속품의 처지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조류에 동참해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가상세계에서 의상을 디자인해 팔고 있고 사진작가는 모델을 스스로 창조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누구는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방영할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땐 당장 글래스를 쓰고 몇 시간이고 보라카이 해변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보고 싶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각자 아바타를 입고 서로 실물을 보는 것처럼 웃고 떠들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그 지위를 마음껏 누리고 선점하는 것.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변화의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저 과거에 안주하고 껍질 속에 숨어 있으려는 저항일 뿐. 남보다 뛰어나고 예쁘고 똑똑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주고 어떤 삶을 보여줄 수 있느냐이다.
이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산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2025년까지 10배, 2030년까지 100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답은 아크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스 2021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섹션 3 가상현실 섹터에서 버추얼 월드라는 제목 아래 쓰인 단어 메타버스, 메타, 추월의 유니버스, 우주, 세계관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앞으로 VR, AR 기술, 그리고 비디오 게임으로 구성된 버추얼 월드를 아우르는 시뮬레이티드된 세계에 매일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신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는 메타버스 산업 분야가 이제 초창기 단계의 산업 분야라고 밝히면서 현재 글로벌 게이밍 산업 분야는 175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성이 2025년까지 36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고, 이에 더하여 AR, VR 시장은 5년 내에 3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약 10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상세계는 서로 독립적인 형태이지만 미래에는 상호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우리는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라 부르게 될 것이라 아크인베스트가 밝힌 것이지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무엇인지, 이를 개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시장 장악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알아보는 게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보여지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메타버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디지털 세계는 가상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는 현실이나 가상이라는 경계를 허무는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VR, AR, MR 기술을 총망라한 XR, 확장현실 기술과 만났을 때 초월형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메타버스는 결국 XR 확장현실 기술들을 통해 구현해낸 세계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자꾸 XR, VR, AR, MR, 메타버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난무해서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 기술을 적용한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VR 기술을 통해 구현해낸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로블록스라는 가상세계관을 구축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이 로블록스에 만들고 상호작용하며 생활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게임을 발전하기 위해선 게임 내에서 엔지니어들이 코딩 및 기술을 개발하고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로블록스라는 게임 내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1억 7천만 명이 월간 유저가 있고요. 3분의 1의 유저가 미국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있는 학부모들이 얘기하기를 이 게임을 모르면 자녀들과 같이 지내기 어려운 수준이라 합니다. 게임 이용 증가세는 전년도 대비 58%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발전 속도를 로블록스는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더구나 그들 중에 200만 명의 게이머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35만 명이 전업으로 게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 내의 전문 전업 게임 개발자 앤 쇼메이커는 현재 20살로 3월과 8월 사이에 그녀는 벌써 50만 불을 벌었고 현재 1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발펜즈라는 사람이 로블록스 내에서 만든 단일 게임인 제일브레이크는 로블록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이며 3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실제 풀타임 직장 생활을 로블록스라는 세계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VR,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로블록스 게임에 형성된 세계관에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메타버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로블록스는 2021년 1분기 직접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회사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주목하고 있어야 할 회사라고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AI 기술을 통해 구현해낸 메타버스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전망하는 AI 기술 관련 시장성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시장 잠재성이 2021년 10억 달러에서 2030년 1300억 달러로 최대 13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크리스마스 1월 1일까지의 단 일주일 만에 180억 달러의 서비스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의 리테일 분야 사업까지도 빠르게 전환시키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향후 10년을 판가름짓는 거대한 기류이며 이 기류에 우리는 어떻게 탑승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크의 빅 아이디어 2021에서는 스냅챗, 페이스북, 애플에 대해 언급했는데 아크 인베스트는 애플의 잠재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출시가 될 것이라 예측되는 애플 글라스는 평범해 보이는 안경이지만 AR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증강현실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R 기술의 특성상 기술을 구현하는 하드웨어는 웨어러블, 즉 애플워치, 에어팟처럼 우리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하드웨어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웨어러블, AR 기술 하드웨어는 안경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회사들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안경을 통해 혼합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죠. 애플 글라스는 에어팟처럼 아이폰에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아이폰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AR 글라스는 가벼운 경량 디자인 및 타사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글 글라스의 경우 1,500불에서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대중화하기 힘든 디자인 및 가격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의료계, 제조업,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까요. 결국 일반 대중들에게 안착될 수 있는 디자인은 현재 애플 글라스가 가장 기대를 받고 있고 이 AR 분야의 성장성을 애플이 꽤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독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AR 분야의 강자이자 아크가 집중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닌텐도입니다. 2020년 11월 아크가 닌텐도를 490만 주를 매입하며 AR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모두 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기현상을 직접 경험해 보셨죠? 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로 증강현실 기술, AR 기술을 구현 현실 세계의 가상 데이터인 포켓몬들을 만들어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통해 연결되는 게임이었습니다. 포켓몬고는 게임 내 결제 서비스 매출이 2018년에 이미 9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AR 산업 자체가 2018년 54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26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이 서비스 시장 파일을 가져가는데 전략을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아크인베스트는 이런 기업들을 선점 투자하는 전략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 잠재성이 100배 증가할 사업, 아크인베스트 등 시장의 전망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거대해지는 분야에서 파일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보입니다. 웨어러블 산업에서의 최고 강자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 분야에서도 독식을 해나갈지, 그렇다면 팀쿡이 말하는 것처럼 애플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아직도 옳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를 통해 구현해낸 메타버스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MR은 헬스케어, 가상사무실, 제조업 등의 현실 제조업과 의료업, 재택근무와 같은 원격 행정, 그리고 이케아 등 리테일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통역 등의 서비스에서도 이용이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향후 이런 기술들을 선도하는 기업에 의해 시장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는 게 지배적이죠.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 헤드셋으로 구현해내는 인피니티 오피스는 가상현실 화면에서 사용자가 정의를 가능한 여러 화면을 갖춘 작업 공간이 등장합니다. 또 전체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실제 주위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실제와 가상을 혼합한 MR 기술의 발전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소 측에서 만든 홀로렌즈 현실에 가상의 환자를 데려와 실제 수술을 해보는 것과 극장에서 가상의 오페라 극단을 데려와 공연을 하는 것, 자동차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고 수리하는 기술, 믹스드 리얼리티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하드웨어 제품들의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 5G 기술력을 가장 빨리 적용시키는 기업, 클라우드 산업의 강자들이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의 초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오큘러스 퀘스트 2에 탑재되는 등 VR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클라우드 산업은 항상 강조했듯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이파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기술은 여전히 독보적이며 이를 통해 AI 학습을 강화시키는 기술을 진행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형 가상세계 구축을 통해 엔지니어 및 연구자들이 실시간으로 가상세계에서 협업을 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라 표현하기도 하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AR, VR, MR 기술 모두가 결합된 기술이 구현해낸 세계관이 메타버스와 만나면 그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고 기업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칩 메이커와 5G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을 이끄는 기업, XR 기술을 구현해내는
하드웨어에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퀄컴 같은 기업들이 미래 성장력도 엄청나겠죠. 결국 메타버스란 시각, 청각, 촉각의 감각을 기술을 통해 확장하고 가상의 디지털 항목들을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로 원할 때마다 소환시키거나 내가 들어가는, 몰입될 수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죠. 가상세계로 들어가도 가상이 현실처럼 완전히 몰입되게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AR, VR, MR이 이를 도와주는 제품 및 기술이며 이를 총칭하여 Extended Reality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AR, VR, MR을 나눠 설명했지만 결국 메타버스는 저런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XR이라는 Extended Reality 기술하에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세계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표를 보시면 아크인베스트는 현재 30억에 달하는 AR과 VR 시장성이 2025년 2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는 2025년까지 4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통계들에서도 최소 5년 안에 10배에서 25배의 시장 증가를 보일 것이라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데요. 시장 잠재성이 100배 증가할 수도 있는 사업, 이 시장의 전망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거대해지는 분야에서 파일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나 역시 10년 이상 투자를 지속한다면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률 높은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로 I remember at the beginning of March, my thought was,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make it to the summer. So we're Priority Bicycles. We design and manufacture low-maintenance bicycles For everyday riders. We were coming off a great year, and when the pandemic hit, that all just came to a huge halt. we really had to think creatively. Teams allowed us to come up with great ideas together and put better product out there for our customers. We started doing virtual visits via Microsoft Teams. We pull a bike off the wall just like we would if somebody were here. Hey, is that TK? Hi, how are you? We can show them how sizing works. We can show them how the gears and brakes work. We can offer that personal connection through the virtual visit. All of a sudden, we can open up our showroom to customers around the world. We're able to see 2- or 3-fold the amount of customers we used to be able to see. Microsoft Teams has changed our company as a whole. What's the real-time engine? In factual terms, it is a piece of software, but it's so much more than that. Unity's real-time 3D is an environment built to build video games, but these other industries are getting on board. In the construction field, we use it to better understand what are we building and why. Solving challenges before they even become challenges. You know, what we're doing with the real-time engine is pretty groundbreaking. My name is Naji Rujeli. I'm a creative director here at Skanska. Well, what's Skanska? It started as a Swedish concrete firm back in the late 1800s. Now we build slightly larger structures. If you go back to the 1800s till now, we've built a significant part of the modern world. My name is Adam Chernick, and I'm the director of interactive visualization at Shop Architects in New York City. At Shop, we design ambitious, large projects. This is the 9 DeKalb Tower here. If you imagined 1,000 of these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that's how tall. Back in 1913, the Woolworth Building was the first Gothic skyscraper. It used the newest technology at hand in the time. It wa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world for 17 years. Having our office here is really kind of sharing that mentality and that ethos of pushing the limits of the time and figuring out how to create something that nobody else has created. Most of the world around us was pitched, designed, created using paper and pencil. Paper and pencil. Pre-computer, it would take me a month to create one render to give to a client. But there was a point in time where there was a huge shift into the digital age. Now we can draw these lines way quicker and we can delete lines. We don't have to use that eraser anymore. But it's still 2D, and each drawing has hundreds of call-out notes that reference other drawings within this drawing set. How the concrete meets the glass meets the steel. Oh, that section cut detail, that's on A204. You jump to A204. That references a call-out on A401, and you're going back and forth and back and forth and back and forth to try and understand how to actually build one small detail. Well, not anymore.
using the real-time engine. It's so much more powerful than our static renders. It is an environment that is live, no render times. Our team can make changes and updates to the site, the project, to the model instantaneously. Real-time 3D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entire life cycle of a project. Everything and then some. Number one, you have to design the aesthetics of the building, the architecture. It's interactive. Select your wood grain if you want oak versus cherry. Add lighting and actually see how far into this space the natural light gets so that we can start to feel the comfort of the people that will one day experience that building. Next, we have the engineering, how it will be built. Foundations, structure, interior build out, different systems,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When you see something in scale in the real-time engine, it affects your decision making. You think about logistics, mobilization, you think about safety differently. Third, you have construction, the actual excavation and the erection of the building itself. With on-site construction, augmented reality, we can actually overlay the entire building in front of the developer.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solve problems before they arise and to give our clients what they want. Fourth is marketing. A lot of times you're building condominiums, office space above, retail space below. You need to market, you need to sell, you need to get tenants inside of your building. Well, we have this virtual, dynamic, real-time environment now that this potential client can go and walk through to sell the space. And finally, the maintenance, maintaining the day-to-day of the building and all of its systems. We're able to do photogrammetry of the infrastructure behind these walls before the drywall goes up. So we can be minimally invasive when we need to inevitably go fix that pipe. The use cases are endless. If we allocated enough resources to this, we could change a $10 trillion industry. We can change how buildings are built. Without Unity, all this wouldn't be possible. Let's just put it that way. Thank you, everyone, and it is great, so great to be here. So, wow, where to begin? So this has kind of been our vision and our mission of connect everyone together, and it's been the foundation of our notion of a human co-experience platform that doesn't just let us communicate, but lets us do things together. So we're crushing it right now. And in the midst of this unfortunate times,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Roblox to stay connected. By our best estimates, around 3/4 of the 9 through 12-year-olds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re hanging out on Roblox on a monthly basis. So besides connecting players of all ages, we have this vision that Roblox will act as a universal translator and connect people around the world and allow them to hang out, to play, to communicate. And this is really heavily based on translation and heavily based on cool content that works everywhere. We used to, in the early days of Roblox, have the question, will some of the content our creators make work everywhere? And we weren't sure, but we think the jury's out on this. When we see Korea, Russia, Germany, France, the Philippines, Brazil, all growing very, very quickly with a fair amount of overlap with your content, and countries like South Korea with 1/3 of the 9 through 12-year-olds on Roblox, we're pretty optimistic that we can ultimately connect the world.
So behind the scenes, I don't know if any of you ever had Builders Club in the very first days of Builders Club, but I remember being on a camping trip and talking with Eric, and we just launched it. We were very excited because one day we had 5 new members join Builders Club. And back then, Builders Club was a very primitive apparatus of more places to build on. Well, this has morphed into Roblox Premium, and Roblox Premium, I'm happy to say, is growing twice as fast as Roblox. We have a lot of people on subscriptions right now, and these subscriptions are part of the energy behind engagement-based payouts. Engagement-based payouts has been our vision that up-and-coming developers who are focused on engagement and fun maybe don't have the time yet to worry about monetization, and we want to reward the time spent in their experiences. Okay, where are we going? We really think we're building a new category. We call it many things: the human co-experience platform, the imagination platform, or the metaverse. And our belief is this is a category on par, if not more significant, than media and movies, than social networking, than gaming. This is ultimately the dream of so many of us for so many years, way back to the science fiction community, and we think it's going to ultimately play out. We have our own personal vision of the metaverse. It's 8 things. They all have to come together. I'll go through them very quickly. Me and my digital self as an avatar. My friends, both the ones I find on Roblox as well as my real life friends coming together. Connecting people around the world globally and connecting frictionlessly. And that's a technical term for instant join times into millions and millions of experiences. And there's got to be a huge variety. If I'm studying the pyramids in my middle school class, we need to have a great experience to go there. Immersiveness, just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this has to be a safe and civil place with a thriving economy. These 8 things are really what we're working on at Roblox. A couple things we're thinking about. I wish we could be doing this right now. It's hard to do this right now. 14 years ago, we used to say if there was a game, a medieval battle game with 50,000 participants where we're attacking the castle and we've got catapults and people are in the castle and the castle was physically destructible, that'd be a pretty cool game. Well, it's 14 years later and we're still saying it. So that vision hasn't gone away, but I want to just reach out and thank so many of our teams because we're making great progress here and you'll hear more about it. And we're making progress on scale, parallelism, how to really behind the scenes take this incredible infrastructure that we have and get lots of players hanging out together. We actually have started having our Roblox town halls in Roblox. And for those of you who have visited us as interns or incubators or accelerators, it's starting to feel quite a bit like Roblox headquarters, which is pictured above in San Mateo. And besides needing the scale to support this, needing really great avatars that animate and track my facial animation and scale, we need one other thing to make that company meeting happen. We're starting to dive in on this. And this is the notion that in addition to simulating how the real world works and how it looks, more and more we need to simulate how the real world sounds. And this goes to the notion that I want to be able to whisper to that person next to me in a company meeting while I can hear the loudspeakers at the same time. And if I want to talk to a friend across the room, I can walk over there and immediately start talking with them. So call this physically simulated audio or spatial audio. This is coming, and we think it's going to be huge on Roblox. Many of you have seen the One World Together concert on Roblox. It's starting to show that notion of more and more uses for platforms like Roblox. And we and all of us know that ultimately
many digital simulated concerts are going to start happening on platforms around the world. And we've got a lot of awesome stuff coming. And we think this is another opportunity for developers to get in the mix and partner with the creator of these types of conferences. One thing that we've got coming that we just know we need is game ratings. It's part of getting out of your way. And I know a lot of you want to make content that maybe is a little more mature, maybe a little edgier, maybe is more appropriate for 13 and up type players. And we're going to help you do that. And we're going to help route our players more and more to the appropriate content. Super visionary, very early. But I want to let you know that in this vision of the metaverse, we think we walk around our Roblox world, we still bring our virtual cell phone with us rather than our physical cell phone with us. And the very first hint you're going to see of this is there are some things on Roblox like platform chat that it's hard to access while you're in a Roblox world. We'll use the metaphor of bringing your digital cell phone into our digital world to initially look at platform chat being available in every game you go to, where your friends on platform chat can go from game to game. And then finally, I'll share with you our personal vision of the future. And our vision of the future is really connecting the world on the Roblox platform and allowing you to connect with people. We believe this connection happens almost like a social utility, where in addition to playing on Roblox, we're hoping more and more that there's meta creation on Roblox. Many of your games and experiences are actually building and creation experiences themselves. And ultimately, we want to allow someone to build a game not in Roblox Studio, but in a game creation app that one of you might make. There's huge opportunity for people not just to learn on Roblox, but to go to school on Roblox, especially when they're working remote in this type of time, and we'll support that. A lot of us are staying connected, and I mentioned how we'll experience entertainment together. And ultimately at Roblox, the way it's going to go down, we're all going to, on the side of our desktop, have Roblox running all the time. And we'll have Roblox as a 3D social utility so that when I want to walk over and talk to JParty, I can actually walk over and talk to JParty. And so that's our vision, really, is this type of platform allows us to work together as well. From more precise product recommendations to accelerated drug discovery, enterprises in every industry are adopting accelerated computing to deliver cutting-edge products, advance research, and revolutionize business. But they face many challenges. Data is expanding, generated by users, applications, and devices. AI models are growing in size and complexity. Modern data center workloads, from AI to visual computing to HPC, are increasingly diverse. And to handle these workloads, networking needs to be reliable, fast, and secure. Enterprises require systems that work out of the box, can run dynamic workloads at scale, and can deliver the performance that accelerates time to solution. To address these challenges, NVIDIA and its ecosystem of partners are delivering NVIDIA-certified systems that securely run accelerated modern workloads at any scale from data center to edge. NVIDIA-certified systems combine the unparalleled computing power of NVIDIA Ampere architecture GPUs with NVIDIA Mellanox secure high-speed networking. This creates the ideal foundation for running GPU-optimized software from the NVIDIA NGC catalog, as well as commercially available applications seamlessly. And to ensure optimal performance on single-node and multi-node clusters, the systems pass a rigorous certification process. So what are the benefits of NVIDIA-certified systems? They provide a unified, accelerated platform and simplified deployment of AI, data analytics, visualization, HPC, and virtualized enterprise apps. They're optimized for performance and are highly scalable, accelerating time to solution and delivering the ability to meet future workload demands. They secure workflows with key features such as transport layer security, internet protocol security, and inline cryptography. And backed by enterprise-grade support, they give enterprises the confidence to develop and deploy accelerated workloads at scale.
NVIDIA certified systems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to enable the next generation of hybrid, secure data centers for enterprises across all industries. Click on the link below to